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. 그 교육부가 올해 대학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가결과 원안대로 그대로 확정을 해가지고 진단 대상 285개 대학 중에서 52개 대학을 탈락한다고 최종 발표를 했어요. 지난달에 이 가결과 발표가 이제 나자마자 그 대학들은 이제 그 4년제 대학 총장들 모임 협의체인 대교협이라는 데가 있고 또 전문대학 총장님들의 모임인 전문대교협이라는 데가 있어요. 그런 어떤 대교협, 전문대교협이 이거는 이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아예 최종 결과 자체를 발표를 보류해 달라.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 교수들의 모임인 사립대 총장협의 그 교수 모임인 사교련, 민교련 뭐 이런데 단체들도 전부 다 이 감사원에 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할 정도로 청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러고 강원도의 경우는 지사가 직접 교육부에 항의를 했고 그 탈락 전문대학교 총장 27명은 기획재정부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어요. 요구를 했는데 그냥 교육부는 뭐 이의 신청해라.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. 이랬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들도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하대학, 성신여대, 국립대학인 군산대학 이런 데 뭐 딱 하고 놀랐지 않습니까? 그런 대학들도 뭐 탈락 대학들 다 총장뿐 아니라 뭐 교수, 학생들까지 국회 앞에서 이제 시위 농성을 벌였죠. 그러니까 그 후폭풍이 엄청났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좋아. 너네 이 신청해. 그렇게 했더니 52개 대학교 중에 47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. 90.4%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의 신청을 했어.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당초에 8월 말에 이거를 발표한다 그랬는데 9월 며칠로 늦춰진다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한 거예요. 아, 이 사람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발표하겠구나. 근데 이의 신청 처리위원회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처리를 했는데 니네들 이의 신청한 거 별 내용 없어.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최종 결과로 52개 대학은 이제 교육부가 쓰는 얘기로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, 미선정 대학 이렇게 뭐 표현을 하지만 한마디로 딱 내자로 줄이면 부실 대학인 거예요. 야, 니네 52개 대학은 부실 대학이야. 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2022년, 2023년, 2024년 3년간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. 근데 정부 지원 액수가요, 꽤 커요. 4년제 대학은 연간 한 4, 50억, 연간. 전문대학은 연간 한 3, 40억 돼요. 근데 그런 지원을 하나도 못 해주니까 학교 재정은 엄청 어려워지잖아요. 그런데다가 하나 더 큰 문제가 신입생 충원료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지금 미달 때문에 막 이러는데, 야, 저 대학 부실대학이야. 그러면 누가 그 대학을 가겠어요. 그렇게 되면 이 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도 못 받지, 신입생 등록금도 못 받지, 뭐, 이렇게 되면 학교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되거든요. 그런 걸 고사한다 그러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는데, 이렇게 교육부가 굳이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올해 아시다시피 전국 400여 개 대학, 우리 시사뉴스에서도 기사를 썼는데 400여 개 대학에서 100%를 채운 대학이 거의 없어요.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한 10개도 채 안 돼요. 그 전부 다 정원 미달 때문에 대학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정원 조정을 했거든요. 정원 줄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돼. 막 직원들 막 구조조정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점수 몇 개 가지고 야, 니네 대학은 부실대학이야 라고 이렇게 폭탄을 투하해버리니까 교육부는 제가 볼 때는 별나라 정부 부처예요. 우리나라 정부 부처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런 어떤 그 갑질, 횡포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요번에 취재를 하다가 우리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쭉 해보니까 대부분의 대학들, 요번에 탈락된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량평가에서는 굉장히 점수가 높았어요. 그냥 지금 일반 합격하는 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런데 교육부가 정한 정성평가라는 게 있거든요. 이제 계량화된 수치 아닌 정성평가에서 터무니없이 점수를 낮게 준 거예요.
그러니까 무슨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점수를 낮게 주는 거 비슷하게 해갖고 그런 유수한 대학들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승복을 못 한다는 거죠. 최종 결과 발표 나고 나서도 지금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각 대학들이 다 승복 못 한다. 우리는 뭐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.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데 그럼 교육부가 굳이 이 짓을 왜 하냐고요.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교육부는 없어져야 될 1순위 부서입니다. 이런 교육부를 없애버려야죠. 이걸 왜 이 정부 부처가 그 대학들한테 갑질하는 부서를 그대로 남겨둡니까? 지금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균형발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균형발전 이러는데 요번에 탈락된 대학들 중에서는요. 그 해당 지자체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도 있어요. 그 대학들을 탈락시켜버렸어요. 그럼 그 지자체 경제, 사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. 아니 대학하고 지자체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. 관계 있죠. 원룸 어쩌, 하숙하죠. 학생들 식당 가죠. 저녁 때 뭐 하다못해 맥주라도 한잔 하러 가죠. 다 무너지는 거예요. 은행, 거기 있는 은행들 등록금 예치하는 은행들 어떡하라고요. 이런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알량하게 점수 몇 점 가지고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뜨리고 붙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?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 없애자 그랬잖아요. 거기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만난 대학 관계자들, 제가 제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해보면 어떤 의견이냐. 야, 교육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? 100이면 100 다 없애야 됩니다. 아니, 교육부를 왜 부총리급으로 왜 남겨둡니까? 초등교육, 초등학생, 중고등학교 교육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. 고등교육은 어차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요. 거기서 관장하게 하면 되는 거지. 왜 이런 부총리급 부처를 두고 이 대학들한테 갑질하는 부서를 두냐.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. 교육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부처 1순위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